안녕하십니까. 예,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들어보셨죠? 자, 먼저 마지막 한번 하고 갑시다.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내일부터 학원 방학인가요? 방학인데 방학 같지도 않고, 그죠? 밀린 숙제가 있나? 자, 먼저 이번 시간은 22회 때 출제됐던 문제 한번 점검해 보고 갑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 마음만큼은 올해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게 이렇게 시작합시다. 올해는 그냥 고생하고 내년에는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는 수영복 없이 무인도. 자, 그러면 1번서부터 가죠. 자, 체납된 조세 세금 안 낸 거 여러분 용어가 자꾸 헷갈려서 그런데 법정 기일 전에 그랬죠. 이건 무슨 말이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이 얘기죠. 여러분, 법정기일하면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날을 기준하느냐? 그 기준하는 날을 법정기일, 세금에 대해서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정기일하면 세금은 언제 날짜를 기준하느냐? 신고납부조세 있죠? 신고납부세금 하면 대표적인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이 신고납부잖아요. 이런 세금은 무한 날, 신고한 날 기준이에요. 신고한 날하고 저당권 등기한 날하고 어떤 게 더 날짜가 빠르냐, 그거에 따라 순서가 달라진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고지서 나오는 걸 부가주의 또는 보통 징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죠. 이런 세금은 고지서 부한 날, 발송한 날. 그럼 재산세하고 저당권하고 물어볼 때는 재산세는 고지서 발송한 날이 언제냐, 요거는 저당권은 등기한 날이 언제냐, 이렇게 비교하겠죠. 취득세는 신고 납부니까 신고한 날하고 저당권 등기한 날하고 어떤 게 더 빠르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그럼 여기서 시험에서는 기본이 나와. 법정기일 전에 그러면 세금이 먼저예요, 저당권이 먼저예요? 저당권이 먼저란 얘기죠. 근데 보편적으로 열이면 아홉이 법정기일 후에 이런 건 없어. 거기다가 법정기일 전에 얘기는 세금보다도, 여러분 법정기일 후에 그러면 따질 거 없잖아. 그냥 세금이 먼저니까. 그런데 세금보다 먼저 전세권이 뭐가, 저당권이 뭐가 됐다고요? 등기가 됐다. 그럼 뭐가 빨라? 세금보다 저당권이 빨리 가야 되겠죠. 그런데 세금 중에서도요, 그 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라고 하는 거 있죠. 당해세는 우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됐죠. 그럼 저당권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 토지의 공매 대금에 대해서 피담보채권,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피담보채권이 뭐냐? 지금 저당권을 피담보채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경합되는 경우, 세금하고 저당권이 경합될 때 어떤 게 먼저냐?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당해세라고 그랬죠. 단 토지 A에 부과된 세금이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당해세잖아요. 그럼 당해세라고 하는 것은 그 재산에 안 낸 세금 중에서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에요. 고지서 나오는 세금.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납부죠. 이건 당해세가 아니다. 그럼 뭐가 먼저예요? 저당권이 먼저다. 그죠? 날짜가 빠르니까.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죠. 저당권이 빨라도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가 먼저예요. 지역자원시설세 고지서 나오죠. 당해세 먼저, 세금 먼저. 재산세 고지서 나오죠. 세금 먼저. 재산세 부과되는 법,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따라가니까 고지서죠. 그래서 지방교육세가 먼저다. 그죠? 그런데 뭐는 취득세에는
취득세보다는 누가 먼저예요? 저당권이 먼저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법정기일 전에 그러면 저당권이 먼저인데, 저당권이 먼저 되어 있어도 당해세에는 우선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저당권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전세권이다. 전세권도 상가 임대차에 대한 전세권이 아니라 주택이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전세권 먼저 등기됐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죠.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해세보다도 우선한다. 올해 개정됐잖아요. 예? 전세 사기가 심하니까 전세권은 보호해 주는데 상가 전세권 말고 주택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서 기억할 거, 만약에 이게 뭐라면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다 이거죠. 그럼 당해세보다도 뭐가 먼저가? 전세권. 그래서 여기 요거 네 가지 당해세잖아요. 예? 요 당해세라 하더라도 뭐 주택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금액에는 당해세도 우선할 수 없다. 이게 먼저라 이게.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물어본다면 여기에 뭐가 나오면 전세권, 주택에 대한 뭐가 나오면 전세권이 나오면 무조건 전세권이 먼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문제 답은 몇 번? 1번. 자, 다음 2번으로 갑니다. 2번.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붙는 게 가산세죠. 그럼 가산금은 뭐냐? 이자. 이건 지방세법에 해당하는 거죠. 보지서 받고 보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못 냈어요. 그럼 늦게 내는 거에 대한 이자. 끝에 뭘로 끝나? 금리, 이자. 가산금은 이자예요. 세금 늦게 내는 거에 대해서 이자 붙는 거 가산금. 그래서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아니며 징수유예 사유가 없다 그랬으니까 정상적으로 부과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뭐라고요? 해당 국세 또는 뭐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며 그랬죠. 여기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가산세는 끝에 뭘로 끝났어요? 세금이야. 가산세는 세금, 가산금은 이자. 그럼 가산세는 세금이죠. 그럼 세금은 두 가지잖아요. 국가가 걷어가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지방세잖아요. 그런데 여기 해당 국세 또는 뭐 지방세 세목으로 하며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네?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지방세법 취득세를 위반해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지방세로 가는 거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에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걔는 국세니까 국가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조세 세금을 부할 때 감면, 깎아줄 때, 감면해 줄 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을 한다.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맞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몰면 아무리 외워도 안 돼. 근데 뜻을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읽었을 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취득세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에요. 취득세가 100만 원 내야 되는데 50% 감면받았다고 그래봐요. 감면은 깎아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 빼고 50만 원 빼고 나머지 50만 원만 납부하면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런데 요 납부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는 여기에 붙는 거 아니에요. 감면 포함하지 않으니까. 예? 원래 여기에다가 가산세가 붙는다. 이해가세요? 가산세 10%라 그러면 요거에 10%가 아니라 감면 해당하지 않으니까 감면 혜택 안 주니까
원래 세금에 계산하라. 그 뜻을 이렇게 얘기해요.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감면 포함시키지 말아라. 원래 세금에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맞고 이음 지방세, 납세, 고지서상. 자, 이렇게 나와요. 납부기한이라고 나왔죠. 키워드가 납부기한. 도대체 납부기한이 뭐야? 고지서의 마지막 날. 고지서의 마지막 날을 뭐라고 그래? 납부기한.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짜를 뭐라고 한다? 납부기한. 그러면 납부기한 딱 나오면 고지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지서 받고 안 냈잖아요. 그러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프로? 3% 가상금이 붙는다. 맞아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3%가 붙어. 그리고 체납된 지방세 중과상금이 뭐예요? 무겁게 부과하는 거죠. 여러분 고지서 받고 안 내서 몇 프로 붙었어요? 3% 붙었죠. 그리고 계속 안 붙으면 계속 안 내겠지. 그래서 3% 말고 그 가상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무하지 못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지서 받고 안 내면 납부기한 지나고 1개월마다 붙어요. 그게 무슨 가상금? 중가상금. 그런데 몇 개월까지부터? 60개월까지 붙는다. 그래서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맞죠? 다음, 체납된 납세 고지서별 지방세액이 30만 원 모일 때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이 있죠. 중가상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세금이 고지서에 같이 병기 나란히 기재되어 있을 때는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마다 각각의 세목별로 판단을 한다. 세금마다 각각 얼마? 30만 원 모일 때 미만일 때는 일반 가상금만 적용하고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러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 납부 기간이. 그럼 요걸 뭐라고 그래? 마지막 날을 납부 기한이죠. 마지막 날.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100만 원이다. 근데 요 날 못 냈어요. 그럼 몇 프로부터? 3%. 이게 가상금이에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1개월 무할 때마다 지날 때마다 0.75%씩 붙어요. 1개월 단위로. 그래서 쭉 해서 몇 개월까지. 그걸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 세금이 얼마? 30만 원 미만이면 요것만 적용하고 끝나고 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중가상금을 가상금에 더해서 징수하는 기간은 몇 개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30만 원이 안 되는 건 일반 가상금만 적용하고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옳은 거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몇 개요? 4개. 그죠? 답은 몇 번? 5번. 이때쯤 되면 우리 세법은 항상 제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시험 보는 수험생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엊그저께 목요일 날 세법 개정안이 뉴스에 막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법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얘기를 해. TV 보면서 들어봤으니까. 그죠? 세법 공부도 안 했는데 또 세법이 개정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리도 안 되는데 세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하라고?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어. 지금 얘기하는 건 8월 말까지요.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땅땅땅 의결을 하면 9월 1일 날 있죠.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을 해. 9월 1일 날 국회에 접수를 해. 여기서 이제 법이 통과가 돼야 돼. 그러면 통과되는데 9월, 10월 전까지는 통과가 안 돼. 국회의원들이 늘 매년 언제 12월 31일 날 막 모아가지고 다 통과시키지. 예산 안 하고. 그게 이제 언제부터? 내년부터 적용한다.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이때쯤 되면은 공부하기 짜증나 죽겠대. 정리하기도 힘든데 세법이 자꾸 개정돼서 우리 시험하고 관련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괜히 보지 마요. 그거 들으면 그건 그나마 조금씩 정리했던 거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시험하고 거리가 먼 거. 결혼하는 사람한테 뭐 증여세 부담 줄여준다고 그러죠. 지금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거든. 거기다 1억을 더해주겠다 이 얘기야.
결혼하기 전 2년, 결혼하고 후 2년, 그 사이에 증여했을 때 부모 자식 간에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합쳐서 1억 5천만 원. 일세는 3억 이렇게 나오죠. 그건 무슨 말이야? 신부는 신부 친정에서 받는 거 1억 5천. 아들은 남자는 자기 또 부모한테 받는 거 얼마? 1억 5천. 합치면 얼마야? 아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하고는 관련 없어요. 결혼했잖아. 아, 자녀들. 이번에는 3번으로 갑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지요? 2%죠. 중과 기준세율 2%를 뭐하라? 빼라. 2%가 뭐예요? 옛날 뭐 취득세는 내지 마. 그럼 왜? 옛날 등록세만 내라. 이게 특례세율이죠.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 다 취득한 물건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2%를 빼라는 얘기는 실질적 취득이 아니니까 형식상 등기만 하라 이 얘기죠. 자, 그럼 상속받아서 1가구 1주택, 옛날에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취득세 내지 마 그랬어요. 그럼 뭐만 하라고? 등기만 하라. 그래서 옛날 취득세 빼라 이 얘기. 2% 빼면 표준세율에서 2%를 빼면 여러분 무슨 세율?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뭔데?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에 뭐 등록세 합쳐진 게 지금 취득세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면 취득세가 몇 프로인데 옛날 2%였었어요. 두 개 합친 거에서 합친 게 표준세율이죠. 여기서 몇 프로 빼라고? 2% 빼라는 얘기는 옛날 뭘 빼라. 취득세 내지 마. 그럼 빼면 뭐가 남어? 등록세가 남는 거 아니야. 옛날 등록세. 이해가세요? 옛날 등록세. 그래서 맞습니다. 취득세 내지 마라. 다음 공유물 분할 공동등기. 자기 지분만큼 나누는 건 또 취득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눌 때 뭐만 하라고? 등기만 하라 이거예요. 맞고 건축물 뭐라고요? 이전. 여러분 건축물 이전이 뭐예요? 건축물 이전이 여기 보세요. 동일한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게 이전이에요. 여기 땅에서 여기로 옮기는 건 이전이라고 안 해요. 원시취득이지. 그럼 이전은 뭐냐? 예를 들어 보세요. 대형 마트가 있네. 이 마트가 됐든 홈플러스가 됐든 대형 마트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지하실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차 공간을 뒤에다가 철골식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주차장 시설물 설치해놔서 이것도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마트에 여기가 정문이고 여기가 후문이야. 이렇게 해서 후문에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놨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여기가 유동인구가 더 많아져. 여기가 개발돼 갖고 그래서 흉물스럽잖아요. 여기를 정문으로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요거를 여기로 옮기던가 아니면 요 뒤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죠. 동일한 대지 안에 옮긴 거예요. 이거 취득세 또 내. 취득 아니라니까. 그럼 왜? 뭐만 해야 돼요? 옮겨놓는 위치가 바뀌는 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만 하라. 맞습니다. 다음 재산분할. 자기 거 결혼하고 나서 모은 건 자기 재산이죠. 그건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공유물.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 근데 취득세 또 내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남자 앞으로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부인 앞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혼했으니까 남남이죠. 내 앞으로 옮겨놓는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그래서 취득은 아니다. 2% 빼요. 그리고 개수가 뭐라고 그래서 개수.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죠. 그래서 가격이 보였어요. 면적 증가 안 했다. 그 얘기는 가격만 증가된 거죠. 내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해 안 해? 내 건데? 내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지. 등기 안 해. 그러니까 뭐만 내? 취득세 2%만 내라. 옛날 취득세. 특례세율에 2%만 내는 거죠. 왜? 이건 뭐 안 하니까. 등기 안 하니까.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이다? 5번이 된다. 5번은 1000분의 얼마? 20. 2% 간주취득. 특례세율이죠. 예, 특례세율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2% 빼는 게 있고 그냥 2%만 내는 거 있고 그죠? 그래서 2% 빼라는 얘기는
등기만 하니까 실질적 취득 아니니까 취득세 내지 말고 옛날 등록세만 내라 이 얘기고, 2%만 내라 이 얘기는 옛날 취득세만 내고 등기는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다음으로 가죠. 자, 이번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재산세.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얼마?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똑같아. 100분의 얼마? 50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는 매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연도. 여기서 틀렸죠. 가감한 세율 여기서 틀렸어요. 어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 아니다. 1년 단위로 결정하는 거예요. 다음 건축법 시행령에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은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주택 하나로 보면 세금 많이 내야 돼. 누진세니까. 그럼 세금 부담 줄이려면 가구별로 따로따로 나눠야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하나의 뭘로 봐라? 주택으로 본다. 맞죠? 다가구 주택에 10가구가 살고 있으면 쪼개 몇 개로? 10개. 그럼 과세 표준이 적어지죠. 예, 그러니까 세금 부담이 적은 거야. 누진세니까. 구속된 토지 건물 면적별로 나눠서 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 하나가 전체가 주택이 아니라 각각 주택으로 본다. 다음 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이고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를 적용한다. 옛날 거 개정된 거지만 요건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대로 놨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습니까? 자, 별장 있죠. 별장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별장이라는 용어가 안 나와. 네, 그리고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택이야. 고급주택을 따지는 건 어디서만? 취득세에서만. 고급주택은 사치성이죠. 취득세 많이 내야죠. 재산세도 많이 내야죠. 많이 내는데 구분할 필요가 없어. 왜? 주택은 누진세니까. 고급주택 구분하지 않아도 일반 주택에 비해서 과세 표준이 크니까 세금 자동적으로 많아져요. 그래서 요거 별장은 폐지됐고 고급주택이라는 건 없다. 그냥 주택이다 이 얘기죠. 주택은 뭘로 가요? 초과 누진 세율로 간다. 사치성 재산은 1000분의 40이지만 고급주택은 사치성이 아니다. 재산세에서 사치성 재산하면 뭐 골프장하고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틀렸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건물 소유자가 따로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건물은 남편 앞으로 토지는 누구? 부인 앞으로 따로따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택은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세율 곱해서 한꺼번에 재산세 나오면 그걸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뭐 소유자별로 구분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예? 따로따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주택은 소유자가 달라도 건물하고 토지하고 뭐 한다? 합산, 그죠? 예.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을 하여 한꺼번에 세율 적용해서 세금 계산한다. 그래서 틀렸고, 5번 법령에 따른 고급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간다. 여기서도 틀렸죠. 왜 틀렸어요? 고급주택은 그냥 주택이에요. 그죠? 주택은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곱하는 건 맞는데 여기 100분의 70 여기서 틀렸죠. 토지하고 건축물은 100분의 70, 토지하고 건축물은 100분의 70, 주택은 100분의 60.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틀려요. 여기 1세대 1주택은 45죠. 이것도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억 이하는 43%, 그 다음에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그 다음에 6억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건 45%.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올해 재산세 고지서 나온 거 보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아파트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작년 재산세 절반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예? 절반 수준으로 딱 떨어졌어요. 예. 왜? 공정시장 가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다. 예? 다만 주택은 1가구 1주택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100분의 얼마? 60.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이에요? 2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를 하나에 뭘로 봐라? 주택으로 봐라. 그죠? 다음. 이번에는 지방세법의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 모두 옳은 것을 고른 것 그랬어요. 자,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감해주는 것, 경감, 감면되는 토지의 경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본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감면 혜택 주잖아요. 그럼 종합합산이나 별도 합산도 감면 대상은 빼야죠. 세금을 면해 주니까.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으로 본다. 틀렸죠. 종합합산이든 별도 합산 대상에서 뭐 한다? 제외에 감면은 깎아주는 거니까 그건 빼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뭐 한다?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 국가가 돈을 미리 받아서 매매용 토지를 사실상 조성이 끝났는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은 자는 공짜로 사용을 하는 대신에 뭐 내라?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매수계약자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안 돼서 없어질 임시 건축물은 당연히 비과세죠. 그런데 임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이잖아요. 고급오락장이나 또는 골프장 건축물 이거 사치성이죠. 사치성은 무조건 뭐 한다? 과세를 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말을 한다. 사치성 재산은 존속기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예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거 그러면 뭐예요? 니은. 답은 몇 번? 1년 미만 임시건축물은 과세 안 하는데 사치성 재산은 과세를 합니다. 다음 6번.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 한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 그랬죠.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가가치세는 세금 낸 거지 비용이 아닙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유상거래 매매를 거래로 지방세법의 취득 당시 가액 얼마? 10억짜리 주택을 취득해서 여러 개 다주택자가 아니라 뭐 1주택이라고 그랬죠. 1세대 1주택 투기가 아니죠. 그래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가격에 따라 계산하지만 9억을 무할 때는 초과할 때는 3%, 1000분의 30 맞죠? 다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금액은 매회, 연부 취득은 1년에 한 번씩 주는 게 연부 금액이죠. 그런데 이때 계약 보증금이 있으면, 계약금 준 거 있으면 뭐 한다? 포함한다. 맞죠? 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지역에 주택거래를 신고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것이 이제 개정됐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아예 다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뭘로 간다? 여러분, 매매로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뭘로 가? 사실상 취득가격. 상속받으면 시가 표준액. 올해 다 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증여받았으면 시가, 인정액. 원시 취득이나 지목 변경은 사실상 취득 가격인데 확인되지 않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틀렸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보일 때 미만은 등록면허세 6,000원으로 한다. 등록면허세는요 기본 수수료만큼 세금 내야 돼. 그래서 1,000원 나와도 얼마? 6,000원 내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자, 다음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특별징수 그런 거 없죠. 취득세는 취득하기 전에 먼저 세금 걷어가는 거 없잖아. 취득해야 되는 거니까. 분할납부 안 돼요. 그죠? 특별징수 안 되고 분할납부 안 돼. 불납제도도 없어. 그죠? 그런데 면세점은 있죠.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면세점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를 신고를 안 했어도 신고 기한 지나고 6개월 안에 늦게라도 신고하는 걸 뭐라 그래? 기한 후 신고. 만약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깎아주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 제도는 있다. 이렇게 해서 제도는 모두 몇 개? 2개. 자, 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 그랬어요.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러면 누구죠? 개인이 건축물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에 100분의 80이 법인 장부에 입증되면 법인 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계산서 등으로 증명된 금액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랬는데 틀렸죠. 왜 틀렸어요? 이런 규정이 이제 없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뭘로 가요? 매매는 사실상 취득 가격, 상속은 시가 표준액, 증여는 시가 인정액, 건물 새로 지었다 원시 취득 있죠. 지목 변경 간주 취득이죠. 다 사실상 취득 가격, 다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 이렇게 취득세. 자, 그래서 틀렸고 2번 건축물 개수가 뭐죠? 엘리베이터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죠. 그래서 면적이 뭐였어요? 증가했으면 증가된 부분이 아닌 전체 면적을 원시 취득으로 본다. 면적이 증가된 건 원시 취득이 맞죠. 그러면 개수는 뭐예요? 그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만 원시 취득이지 전체 다 면적이 원시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체 면적 그게 아니라 뭐예요? 증가된 면적만 원시 취득. 종전에 있었던 건 그대로 놔두고. 이해가세요? 증축이나 개수는 그로 인해서 뭐한 부분? 증가된 부분만 원시 취득이지 전체가 다 원시 취득이 아니다. 다음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고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맞아요?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게 80%짜리 있죠. 어떨 때 취득세 탈하려고 떼어먹을 작정한 거. 그럼 취득세 안 내려고 작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뭐 안 하고 신고 안 하고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취득세 안 내려고 작정한 거죠. 근데 얘는 취득하고 신고했잖아요. 내가 취득했는데요 이렇게 신고했다는 얘기는 포탈할 목적이 아니죠. 중과산세 적용 안 한다. 신고를 안 하고 팔았을 때 80%. 근데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했다. 이건 부득이 납부 못한 거죠. 회피할 목적이 아니에요. 다음 4번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전후에 시가 표준의 차액으로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자, 지금 개정된 걸로 하면 지목 변경이든 원시 취득이든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사실상 취득 가격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시가 표준액. 이해가세요? 법인이 장부로 지목 변경세가 확인되죠. 그러니까 확인되든 안 되든 뭘로가 기본이 사실상 취득 가격. 그런데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단어가 있을 때만 시가 표준액. 그때 시가 표준액은 전후 시가 표준액에 차이 나는 금액. 그게 아니라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 지목 변경하기 전에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뭐? 지목 변경한 후에 시가 표준액. 그래서 틀렸고 다음. 그래서 요거
자,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 가격. 법령이 정하는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가 비과세된다. 틀렸죠. 사치성 재산은 뭐 한다고요? 과세를 한다. 지금 취득세죠. 네? 취득세 임시 건축물 1년 안 돼서 없어질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 비과세인데 사치성이잖아. 고급 주택은. 그러니까 뭐 한다?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 올바른 건 몇 번? 3번. 자, 항상 문제를 통해서 얻는 것이 내가 알고 있었던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출제했던 지문을 통해서 아, 요렇게 묻는구나.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9번 갑니다. 하나. 재산세 부과 그냥 가기는 밍밍해서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모두 고른 거 그랬어요. 자, 해당 연도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 5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요거 틀렸죠. 왜?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고지서 발부할 수 있죠. 그런데 토지는 그런 거 없어요. 던 적던 그냥 전부 다 9월 16일부터 9월 30까지다. 토지분 재산세 50만 원 이거 틀렸죠. 이게 아니라 요게 올바른 지문으로 가려면 뭐라고? 주택분 재산세가 얼마? 20만 원. 야, 그러면 맞죠. 그죠? 예, 토지는 그런 거 없어요. 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 누락으로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 이게 수시부과 사유죠. 그럴 때는 날짜가 안 됐어도 세금 내라고 할 수 있다. 수시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근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다음, 재산세 물납 허가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한 부동산의 가격은 뭘로 평가하느냐? 과세 기준일 현재 시중 가격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12월 31일이 아니라 매년 언제 6월 며칠 1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 시중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여러분이 부동산으로 물납하겠다. 그럼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냐? 그것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것, 틀린 것 다 틀렸네요. 네, 답은 몇 번? 5번. 자, 이번에는 10번. 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계산할 때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별로 어떻게 해요? 합쳐서 과세하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부과할 이유가 없는 주택은 가지고 있어도 합산하지 않는 거 있죠. 크게 얘기해서 우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 사업에 관련된 주택이 있죠. 예?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하거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죠. 사업에 관련된 주택은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금 부과 안 한다. 두 번째, 도둑이 가지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뭐 미분양주택, 팔다 남은 거, 그리고 재산가치 없는 거, 복지재단이나 문화재에 해당하는 이런 주택은 종부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가점주주가 아닌 종업원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은 사업에 관련된 건 이제 회사의 목적이 아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거 합산 대상이 아니다. 그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도 사업하는 거죠. 합산 대상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얘기가 뭐예요? 지어서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주택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어서 그죠?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다가 남은 거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 투기 목적이 아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도 투기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수도권 밖에 있는 고급주택, 수도권 아니든 밖이든 일반 주택은 다 과세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해가세요? 자, 1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거다 그랬어요. 자, 1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어도 거기 합치면 안 되죠. 양도소득은 어쩌다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득이 있어도 여기에 합치지 않고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만 따로 계산하잖아요. 네, 맞아요. 다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증여에 의해서 취득한 토지는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상속받은 건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거고 증여는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취득세에서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데 이거 양도소득세야. 양도소득세는 실현됐을 때 실제로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맞고요. 양도소득 총수익 금액이 뭐예요? 부동산 팔고 받은 거죠? 이게 뭐야? 양도가액이지. 그죠? 팔고 받은 거 수입. 맞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뭘 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와요? 소득 금액이 나오죠? 그게 아니라 양도가액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필요 경비를 빼야 양도차익이 나오잖아. 잖아요. 자, 그래서 틀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니라 무슨 경비? 필요경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야 양도차익. 양도차익이 나오면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소득 금액이 나온다. 100분의 70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하는 미등기 자산이 있죠.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계산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무엇도 안 해줘요?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맞죠? 네, 두 개가 다 안 나왔어도 과세표준 계산할 때 기본공제 안 해준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자, 이번에 시간.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주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로 부한 거, 실거래 가격의 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필요경비 있죠? 필요경비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단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출한 거에 대해서는 주택에 관련됐고 전에 양도자가 부담한다. 1번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대금에 충당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동산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이자. 그건 포함하지 않는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공사기간에 발생한 이자는 포함하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 시 관계분명에 따라 배입한 국민주택채권 있죠. 이것을 만기가 되기 전에 금융기관에 팔아서 발생한 손실이 있죠. 그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있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포함이 되고. 다음, 양도하기 전에 주택을 이용 편의를 위해서 방을 부여했어요. 확장했다고 그랬죠. 방을 확장했다는 얘기는 방이 아닌 거실 부분이 뭘로? 방으로 바뀐 거니까 용도 변경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나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 수수료 전부 다 경비 인정됩니다.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세 계산할 때 중개 수수료는 개인이 취득할 때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1번. 13번은 거주자가 2020년에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등기를 하고 2023년 7월 달에 팔았죠. 그럼 최소한 몇 년 보유? 3년은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다 이거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다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생각해야죠.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죠? 그리고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공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등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팔았다. 이때 과세 표준이 얼마? 1,000만 원이라면 양도소득세 세율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2주택 1세대 2주택자이며 조정지역이 아니다. 지금 주택을 팔았죠. 그죠?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1세대 2주택이든 3주택이든 4주택이든 관계없죠. 할증 안 하니까.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2주택 가지고 있다 팔면 20%, 3주택은 30% 할증하는데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는 10개 가지고 있다 팔아도 할증하지 않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요? 1,000만 원이죠. 1,400만 원 이하는 누진세율 6에서 몇 프로? 45%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1,400만 원 이하니까 몇 프로? 6%. 첫 번째 거 누진세율.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6%다. 이해가세요? 예, 조정지역이 아니면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팔아도 할증하지 않는다. 자,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총수익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주택이란 얘기죠. 자, 그럼 1번. 임대하고 있는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 임대 사업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고가주택은 과세죠. 그때 고가주택은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무슨 가격? 예? 이거 지금 무슨 소득이에요? 임대는 빌려준 거야, 파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아니니까 실거래가 얼마인지 몰라. 임대잖아요.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준시가 12억을 뭐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틀렸죠?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뭐? 기준시가. 양도소득세는 팔았으니까 실거래 가격이 있는 거고 임대는 빌려줬으니까 매매 가격이 없죠. 그래서 기준 가격, 공시가격 12억을 뭐할 때, 초과할 때 금액은 똑같이 맞는데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 가격이고 임대소득에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다음 2번. 기준시가 10억 원인 국외 소재 1주택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외국의 주택 가지고 임대사업하는 건 주택수 따지지 말고 가격 따지지 말고 무조건 과세야. 무조건 과세. 그죠? 외국에서 주택 가지고 임대사업하면 세금 부과 안 하면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빼돌려서 외국에서 사업해. 그죠? 무조건 과세. 다음 3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별로 소유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을 판단한다. 틀렸어요. 남편도 주택 가지고 있고 부인도 주택 가지고 있으면 합쳐. 그럼 한 세대에 주택 몇 개? 2개.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합산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합산을 하여 주택 숫자 계산한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이름으로 부인은 부인의 이름으로 소득세는 합치는 거 아니야. 각각 계산을 하되 남편도 주택이 있고 부인도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이 둘 다 아니야.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다. 합산을 하여 주택수를 뭐한다? 계산한다. 다음 4번. 국내 3주택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 합계가 4억 원인 경우 그랬죠. 네, 월세는 소득세 내지만 전세는 소득이 없죠. 다만 3주택 이상 소유자의 33초과라고 그랬어요.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 3억을 뭐하면 초과 4억인 경우 그러니까 3억 초과죠. 그럼 간주임대로 계산해 안 해? 해서 총수익금액에 뭐한다? 산입한다. 맞죠?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할 때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한다. 틀렸다. 과세기간이 아니라 과세기간 끝났을 때 종료일 또는 뭐라 그래요? 주택을 팔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임대사 받은 거 팔 수도 있죠. 그래서 양도일 이렇게 가죠. 그래서 틀렸다. 개시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세 기간 끝났을 때 또는 양도하는 날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임대 사업하다가 중간에 팔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과세 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기준시가 얼마 12억을 뭐할 때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 다음, 이번에는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건물을 양도, 건물 팔았어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을 용이하지 않는 거주자며 다른 사업 안에 그리고 연장 사유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내라. 자, 그럼 2023년도 3월 달에 양도했어요. 부동산을 언제 팔았다고요? 3월 달에 팔았잖아요. 그럼 예정신고는 그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3월 말부터 계산해서 2개월이면 5월 말까지죠. 틀렸죠. 5월 말까지,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 그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0% 적용한다. 틀렸다. 이런 제도는 폐지가 돼서 없어졌어요. 다음, 예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다시 부과된다. 틀렸죠. 예. 예정신고 안에서 뭐가? 무신고 가산세 부과됐죠. 그리고 내년에 가서 뭐 해야 돼? 확정신고 해야 되는데 또 안 했어요. 그래도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그죠? 네, 그래서 요거 틀렸다.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아요. 예정신고 안에서 가산세 붙었으면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 또 붙는 거 아니다. 그럼 반대로 예정신고 안에서 뭐가 붙었어요? 가산세 붙었죠. 예? 근데 내년에 가서 뭐를 하면 확정신고하면 요 가산세 깎아줘. 50%. 이해가세요? 예정신고 안 한 사람이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가산세 100분의 얼마? 50을 뭐한다? 감면 깎아주는 거예요. 다음, 예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은 양도 차익이 나오면 거기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고 기본 공제를 해서 거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지요? 네.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죠. 항상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달이에요. 5월 달. 그래서 5월 1일부터 5월 며칠?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몇 번? 4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양도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했다.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냐 그랬는데 이건 아주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했던 부분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 사고 팔 때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했어요. 예? 그러면 사기죠, 사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10억짜리 거래를 했는데 계약서에 15억으로 기재했다. 그럼 아니 10억 5천만 원으로 기재했다. 그럼 얼마 차이 나는 거? 5천만 원 있죠. 그 차이 나는 금액하고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했을 때 세금 나온 거 비교해서 금액이 적은 것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거래 가액 차액과 산출세액 세금이 나와서 적은 금액을 빼라.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다시 거래 가액 차액이 있죠. 거래 가액 차액이 얼마냐? 지금 매매 계약서상에 얼마? 거래한 가격은 계약서상에 계약서에 3억 5천만 원인데 실제로 거래한 건 업계약서 작성했다 이거지. 지금 실제로 3억에 거래해놓고 계약서에 얼마? 3억 5천만 원으로 기재했어요. 그럼 요 차액이 얼마야? 네? 5천만 원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하지 않고 과세를 한다고 계산을 해봤더니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왔다? 3천만 원 나왔다. 그럼 세금 3천만 원하고 여기 업계약서 차이 나는 거 얼마? 5천만 원 비교해서 금액이 뭐한 거? 적은 거 얼마? 3천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다. 비과세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거에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틀리라고 낸 거니까. 여기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3억에서 3억 5천만 원하고 3억하고 거래 가격이죠. 차액이 얼마야? 5천만 원 나왔잖아요. 5천만 원하고 아세를 했을 때 세금 얼마? 3천만 원을 비교해서 둘 중에 뭐한 거? 적은 거 얼마? 3천만 원은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 이 얘기. 답은 몇 번? 4번. 이런 것도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렇게 정리할 필요. 이것까지 새롭게 정리할 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고 잠시만 쉬었다가 다음 문제 한번 점검해 보죠.